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성 CMC 대표이사 김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차 설명회 때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도지구 지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앞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든 각자가 다 축하받으시고 격려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도 선도지구 지정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빨리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다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그거를 스스로 나서서 발벗고 그 뜨거운 여름에 돌아다니시면서 땀을 흘려주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성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셔야 될 텐데, 그 초석을 만들어주신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준비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뜻하는 박수 한 번 더 크게 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비사업자, 정비업체, 정비회사 뭐 많이 안 들어보셨죠? 아마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정비업체 이렇게 검색하시면 동네 자동차 정비소가 뜰 겁니다. 저희와 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여러분들이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걸 처음 하시잖아요. 처음 하시다 보니까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면허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행정적인 가이드를 도와주기 위한 역할로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재건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조합 방식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하면 조합장이 사업 시행자의 수장이 되죠. 근데 재건축 사업 하는 과정에서 시행자가 조합이라는 단체가 아닌 신탁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공공이 시행하는 LH나 다른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합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하고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에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도 아마 이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조합 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재건축 재개발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전에도 재건축이라는 사업은 있었습니다. 1995년도, 지금 30년 됐어요. 30년 전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으로 재건축 사업이 법제화되면서 30년 동안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은 2015년도, 10년 전인 2015년도에 조합 방식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고자 신탁자가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법이 시행이 되고 있죠. 일단 조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안전진단이라는 걸 먼저 해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선도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면제될 수 있는 대상지가 돼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안전진단 통과라는 현수막 많이 보셨죠?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곧 무너집니다 라고 하면서도 경축 붙여요. 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전진단을 안 받고 선도지구라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축, 선도지구 지정 이렇게 붙이셨죠. 그걸 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선도지구 지정됐다고 바로 이제 이주 나가고 땅 파고 공사하고 입주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다른 선도지구 지정된 도시들 중에 기본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이 부천 은하마을에 해당되는 특별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디에 공원을 넣고 어디에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땅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게 정비계획인데 선도지구 지정되면 특별자를 붙여서 특별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됩니다. 그거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몇 평형 몇 층을까지 짓고 몇 세대 분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규모가 확정될 수 있어요. 그게 지정되고 나면 바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요.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를 뽑고 건축 행위허가와 마찬가지인 사업시행 계획인가 그리고 관리처분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어떤 평형에 갈 때 얼마를 부담할 건지를 결정하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끝까지 가게 되면 몇 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재건축 사업하면 뭐 10년 걸린다, 15년 걸린다,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밑에 잠깐 참고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작년 3월 달이죠. 강남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 108개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안전진단,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재건축 단지로 지정된 이후부터 준공할 때까지 평균 15.0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만 해도 4.77년이 걸립니다. 은마아파트 유명하죠? 거기는 조합 설립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이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되는데 제가 요 밑에 동그라미로 간단하게 이제 계략적인 소요기간들을 정해봤는데 입주까지 가시려면 앞으로 12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선도지구를 계기로 앞에 초기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이런 단계들을 상당 기간 줄여주고자 지금 법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책 입장에서도 앞으로 재건축을 좀 더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정책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 빨리 그 정책에 편승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일정 계획을 자꾸 매번 설명회 때마다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27번의 정비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를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이 일정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다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고 해서 도면을 그려서 심의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은 통상 1.5년 정도 걸렸어요. 1년 반 정도가 일반적으로 걸리는 기간이고 많게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홍실아파트는 사업시행 계획인가까지 가는데 15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조합장한테 우리 사업시행인가 넣자라고 총회 의결 받아놓고 그 다음에 쫓아옵니다. 한 달 뒤에 쫓아오셔갖고 뭐하고 있냐? 왜 사업인가 안 받고 있냐? 당신 무능하다. 당신 내려와. 나 딴 사람 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갈등이 시작돼요. 매 단계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시공자 선정이라든가 관리처분인가라는 것도 다 인허가청 또 상대방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어떤 갈등 요인이 있거나 또 조합원들의 욕심을 더 찾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을 조합장이 무능하다, 조합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셔서 자꾸 갈등이 발생되는 사례를 다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 단계를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안전진단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이라는 것까지 수립돼야만 비로소 사업 시행자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에 착수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조합장 하고 싶어도 조합장도 안 되고 신탁사하고 도장 찍고 싶어도 도장도 못 찍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어야만 돼요. 근데 올해 6월 4일부터는 정비계획 수립이 있기 전이라도 안전진단도 할 수 있고 추진위 구성, 심지어는 조합 설립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는 거를 그냥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세요 라는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법을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아직까지 뭐 사례는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2년 정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꺼번에 처리해주겠다라는 법안도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까지 같이 진행된다면 여기서도 1년 내지 1년 반을 또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 요 추가적인 법안은 요즘 국회가 워낙 좀 바쁘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공포됐죠? 입법 예고돼 있고 공포된 내용이 전 페이지 보시면 재건축 동의 요건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 전체 소유자의 75%가 동의를 해주시고 또 동별로 과반수가 동의를 해주셔야만 조합 설립이 가능했던 것이 70%로 완화되고 상가의 경우는 3분의 1만 동의하셔도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법안이 시행되고 5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 안전진단은 여러분들하고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도지구 지정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면제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면제인지 아닌지는 아직 특별정비계획으로서 좀 과정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되면 된다라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6월 4일 시행이고요. 그리고 제 시간 이후에 이제 신탁업체에서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 신탁업자한테 사업을 대신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지정개발자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준비위원님들끼리 토지동 소유자의 의견도 무시하고 난 저 업체가 좋으니까 저 업체하고 MOU 체결해서 저 업체를 나중에 시행자로 지정할 거야 라고 임의적으로 진행해오던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6월 4일부터는 토지동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이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되죠. 그리고 밑에 보시는 절차 간소화 내용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었고 또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지만 조건상으로는 여러분들의 특별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입안이 된 상태에서만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추진위원회 승인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 구청에 접수된 이후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철회 의사가 없으면 정비구역 입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서는 동의서를 여러 차례 냅니다. 여러분들은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서 한 번 내보셨죠? 일반적으로는 안전진단할 때도 안전진단 동의서가 필요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도 정비계획 입안 제한 동의서를 내게 돼요. 또 추진위 구성할 때도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냅니다. 조합 설립할 때도 역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내요. 매번 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동의서를 내면 다른 동의에 나는 반대할 거야 라는 의사표시만 없으면 나머지 동의를 다 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실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하면서 몸소 체험하실 수 있어요. 되게 간편해진 건데 여러분들 집에 인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주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매번 동의할 때마다 지장 찍으래요. 그리고 신분증 사본도 복사해서 내야 돼요. 이런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동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간소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 보신 것처럼 동의 방법도 이제는 일일이 지장 찍고 신분증 사본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은행에 대출 신청하더라도 요즘 다 휴대폰으로 해요. 보험가입도 휴대폰으로 하시잖아요. 내 명의로 인증받고 휴대폰으로 다 해요. 동의서도 이제는 휴대폰으로 해주겠다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시행이 12월 4일부터 올해 연말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동의 절차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휴대폰만 있어도 동의가 가능하게끔 법이 간소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5월 1일 날 시행되는 부분들이에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간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할 때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우리 재건축하면 나 몇 평형가? 나 얼마 돈 더 내야 되는데? 라는 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근데 분담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공사비 아세요? 여기에 들어올 시공사들이 공사비 얼마로 들어올지 확정도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팔지도 몰라요. 그래서 추정 분담금이라고 씁니다. 추정해서 분담금을 만드는데 일단 정비계획이라는 걸 입안 제한할 때 추정 그 시점에서 추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정 분담금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려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조합을 만들거나 신탁업자를 지정할 때도 동의서 받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추정 분담금을 제안 드립니다. 그때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확정되는 걸 근거로 추정 분담금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는데 지금 현행법은 토지 등 소유자 별 추정 분담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은 홍길동 거, 성춘향이는 성춘향 거를 일일이 알려줘라 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평형이라도 다 집값이 틀려요. 1층 다르고 15층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다 알려주겠어요?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니 그럼 대표 유형별 34평 가지신 분들은 34평 평균 얼마, 24평 가지신 분들은 24평 평균 얼마 이렇게 알려주라고 이제 법이 간소화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위에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 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폐지 등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아파트 지으실 거잖아요. 뭐 여기다 오피스텔 짓거나 그럴 건 아니십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각각 70% 3분의 1로 완화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의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시켜주고 있습니다. 통합심의 확대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제도 개선 중에 하나인데 건축 허가라고 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구청에다 도면 접수해가지고 구청장이 도장 찍으면 허가 내는 걸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40개 내지 45개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뭐 심지어는 경찰서도 있고요. 소방서도 있어요. 이런 여러 부서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부서들마다 의견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공원 대신에 도로를 내라. 또 어떤 부서는 도로 대신에 공원을 내라. 또 왼쪽에 넣어라 오른쪽에 넣어라 서로 의견이 틀려요.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그동안 상당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부서별 의견 충돌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협의부서 의견 충돌로만 7년이 걸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건축 심의 단계에서 교통, 교육, 환경 여러 분야의 심의를 한꺼번에 모여서 한 자리에서 심의하고 그 자리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그 의견을 상위기관에서 조정을 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해서 심의를 해주겠다라는 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관리처분 계획에 필요한 절차를 단축시켜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책의 방향은 주택 공급 목적도 있지만 재건축 사업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문제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더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자꾸 단축시켜 주겠다라는 제도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시점에서 이런 사업에 이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선도지구 지정을 할 때 정부에서는 2030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앞에 초기 단계는 단축시키는 건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공사 기간이 자꾸 늘어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요즘 주 52시간 근무제하고
또 레미콘 타설 시간 제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정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업 초기에 사업 기간을 상당수 단축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후정법으로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2일 날 발의가 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다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죠. 뭐뭐 하지 마라는 법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촉진을 위한이에요. 촉진시키기 위한 특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고요. 요즘 뭐 국회가 좀 정상화된다면 이 법안도 곧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법이라고 보는데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상당수 좀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오히려 뭐 공사비라든지 갈등 조정이라든지 내부적인 갈등에 대한 조정을 직접 개입하거나 공사비 부분에 대한 갈등을 직접 개입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부분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병행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대규모로 하고 있는 단지가 아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미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넓은 규모, 큰 규모에도 적용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부 소유자분들께서는 나중에 분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왜 서둘러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또 내 분담금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왜 나보고 동의서부터 내라고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내 분담금이 확정되는 거는 사업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면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뭐 높아질 거냐, 분양 시장이 죽을 거냐, 살 거냐 여부는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분양하시려면 못해도 5년, 6년 뒤에 가야 분양하고 분양 수입을 여러분들이 만져보실 수가 있는데 그 시점에 분양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그 오랜 기간이 걸려야만 실질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을 때인데 그 시간을 지금 미리 해놓으시고 그때 가서 팔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게 더 현명하신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 재건축 사업을 하시면서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여기 준비원님들도 힘이 빠지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온갖 궁금증만 자꾸 생기고 오해만 자꾸 생기고 해서 갈등의 요인이 될까봐 절차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거 절차 거치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안심하고 인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정비회사로서 그 대한민국에 있는 약 300여 개 회사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 실적이 가장 많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27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다고 하면 어지간한 시행착오는 여러분들이 겪지 않도록 충분히 가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시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해소해 나가시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멋지고 가장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을 달성하지 않을까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